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3일 화요일 장을 마쳤고요. 오늘의 장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CPI,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2.6% 나왔습니다, 아침에. 근데 예상은 2.5%였는데, 거기서 푸드하고 에너지, 먹는 거하고 기름값 관련된 지수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한 1.6% 나온 거고, 이게 2월 달이 1.7% 작년 2월하고 비교했을 때였으니까 오히려 이제 3월 달이 작년 3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 1.6%가 더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기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게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빠졌고 또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지니까 아무래도 은행주들 오늘 주가도 조금 빠졌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대형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존슨앤존슨 그 백신 사용을 FDA에서 뭐 금지를 권고한다, 레코멘드한다 뭐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고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밸류주, 경기 민감주 다우가 오늘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지수를 보면 그래서 다우가 좀 빠졌고 S&P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랐는데 나스닥은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 정도 아닌가 싶고요. 개별 종목들 보면 AGC라고 이제 그랩 우회 상장을 얘네를 통해서 스펙인데 할 건데 그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랩이 얘네하고 밸류에이션 어그리 했다 해가지고 얘네를 통해서 상장할 것이다 라고 했고 오늘 10%그 영향으로 올랐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봤는데요. 이게 인베스터 프렌테이션인데 이 넷 레베뉴 해가지고 얘네들이 2020년에 1.6 빌리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네 비즈니스가 모빌리티도 있고 얘네도 딜리버리도 있고 근데 하나 얘네 비즈니스 라인이 재밌는 게 파이낸셜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버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버 플러스 파이낸셜 서비스 알파인데 뭐 비즈니스가 뭐 조금 들리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지금 40 빌리언 달러를 지금 밸류에이션이 나온 거고 40 빌리언 달러인데 지금 주가가 15불까지 됐으니까 이제 마켓캡 예상되는 마켓캡은 40 곱하기 1.5 하니까 60 빌리언이 되는 거고, 그죠? 거기다가 1.6 빌리언 달러를 작년에 매출을 찍었으니까, 우버 같은 경우에 작년에 11 빌리언을 찍었고, 그래서 매출만 봤을 때는 14%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총을 봤을 때는 56%. 물론 그랩이 성장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annual compounded annual growth rate이 한 42%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더 높을 수도 있는데 뭐 매년 이거는 뭐 얘네가 예상하는 거고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요일 날 발표한 게 지금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어 오버 이어로 50% 성장 예상한다고 하고 아마 모빌리티도 2019년 레벨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니까 그걸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모빌리티도 2019년 딜리버리도 50% 이상 프레이도 거의 제자리 하면 50% 하면 지금 4밀리언 그러니까 한 6빌리언 정도 된다고 치고 이거 한 11빌리언 된다고 치고 한 17빌리언 뭐 조금 빠진다 그러면 얘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세 분야 다 얘네들은 팔아버렸으니까 한 17빌리언 그 정도 예상을 한다 그러면 17빌리언, 16빌리언, 뭐 17빌리언 그러면 우버 같은 경우에도 그로스 레이시 54% 예상하고 있는 건데 42% 예상을 하는 1.6빌리언에 60빌리언이다. 그거는 조금 오버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예, 이걸 뭐 사지 마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쉐어해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40빌리언 이 밸류에이션 자체도 조금 오버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저는 우버를 더 사겠습니다. 산다면 얘네 그랩보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냥 쉐어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에 오늘도 조금 올랐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는 제 계산에 의하면 올해 한 50% 이상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50% 지금 현재가보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현재가보다 이제 올라간다고 치면 한 89불 정도가 나오는데 일요일 날 영상 만들어 가지고 쉐어해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불케이스 업사이드 포텐셜이 한 42% 그게 PT가 82불입니다.
근데 만약에 50% 이상 성장을 한다면 세일즈 레베뉴가, 그리고 이 적자 폭을 상당수 줄인다면 90%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닝 발표하고 뭐 컨펌이 되면 아마 PT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얘는 우버 에어택시 판의 그 스펙인데 오늘 변동 없었고, 얘네 둘은 JP 몰겐에서 80% 업사이드 포텐셜 있다고 하는데 뭐 거의 변동, 얘는 조금 빠졌고 얘는 조금 올라갔고, 그리고 얘네는 팁 랭크에서 80%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하는 애들인데, 얘는 어저께 쭉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고, 다시 그 전 날은 한 22불인가 23불 정도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갔는데 다시 조금 많이 복구를 했고, 골든 너겟 얘도 조금 올라갔네요. 얘도 어저께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항공주 사우스웨스트 조금 올랐고, 그리고 이노비즈 조금 올랐고, 레이저는 빠졌고, 레이저는 그래도 20불 지켜냈고 20불 때, 벨로다이는 오늘 또 다시 많이 올랐고, 얘는 이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노비즈 얘네 발표하고 합병 발표하고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페이세이프 조금 올라갔고, 클리프는 오늘도 빠졌고, 텔레닥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갔고, 뱅크 애들 좀 많이 빠졌죠. ETF 대형주 ETF 좀 빠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빠졌고, 리저널 뱅크 ETF 애들도 오늘 좀 빠졌고, 오픈도 오늘 조금 많이 올랐고, 토로는 거의 제자리 걸음했네요. 조금 올랐네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오늘 비트코인 가격 63,000불 정도 이상 찍은 것 같은데, 그 영향인지 오늘 좀 많이 올랐고, 지금 코인베이스 내일 직상장 하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 곽광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일 아마 코인베이스가 직상장이 잘 되면 이제 비트코인 뭐 얘네들도 조금 이제 주 무대로 나오지 않을까 더 그런 생각이 들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헬스브로 걔네 장난감 회사, 걔네하고 무슨 파트너십을 맺었다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오늘 좀 많이 뛰었고요. 줌비디오도 오늘 많이 뛰었고, 팔런티어도 오늘 많이 뛰었고, 라이엇 얘네 비트코인 채굴하는 회사 좀 많이 올랐고, 애플도 오늘 올랐고, 애플 계속 오르고 있죠. ACTC 거의 제자리 걸음했는데 조금 올랐고, 오늘 전기차 웬만한 애들 다 오르지 않았나, 조금이라도. CCIB도 조금 올랐고, ACTC도 조금 올랐고, 엑스펑도 조금 올랐고, 니오도 조금 올랐고, 테슬라는 오늘 날랐고, 라켓도 조금 올랐고, ELS도 조금 올랐고, 그 정도 아닌가 싶고요. 이 기사는 요즘에 매일 업데이트에 링크해드리는 스탁 마켓 뉴스 라이브 업데이트 이 기사인데요. 지금 퓨처는 거의 플랫이라고 하고 내일도 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해드린 얘기 다 있고, 내일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하고 웰스파고 얘네들 어닝 발표하고, 얘네들 아마 30% 이어 오버 이어 어닝 그로스가 있지 않을까 퍼스트 콜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오늘 63,700 찍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주들 다 올라갔고, 코인베이스가 아무래도 이제 내일 직상장으로 데뷔를 하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코인베이스 크립토 커런시가 주 무대로 나오는 그런 마일스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코인베이스에 대한 또 다른 기사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마켓캡이 120빌리언인데 코인베이스는 아마 150빌리언을 찍지 않을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100빌리언 정도, 100빌리언 달러 그 정도가 나왔는데 마켓 데뷔할 때 뭐 150빌리언은 찍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보다 갑자기 더 커진 거죠, 코인베이스가.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명 정도 인플로이가 있는 거고, 직원이 있는 거고, 120빌리언 마켓캡인데, 시총인데, 그리고 1869년에 설립이 됐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2013년에 설립됐는데, 인플로이 직원들은 한 4,000명보다 적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큰 시총을 가질 것이다. 151년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코인베이스가 좀 아직도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한 90%의 레베뉴가 이제 리테일 트레이딩 볼륨에 이제 타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테일 트레이딩 볼륨이 줄어들면 이제 코인베이스의 레베뉴 베이스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위험 요소가 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리테일 트레이딩 볼륨이 한 90%의 레베뉴를 차지하는 거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사이클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팽창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2, 3년 후에 한 3, 40% 코렉션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코렉션이 있을 때 또 리스크가 있지 않냐, 트레이딩 볼륨도 좀 줄어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봤는데 제가 볼 때는 2, 3년이라는 게 뭐 2015년부터 보면 2018년에 픽을 찍었는데 그때 19,000불 정도까지 픽을 찍고 쭉 빠졌습니다. 2019년에 19년까지 좀 빠졌다가 그때부터 또 지금 21년이니까 1년, 2년, 지금 3년째 되는 거고 뭐 2021년 끝날 때쯤 또 쭉 빠지려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3년 이건 너무 히스토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뭐 여기 요때 빠진 거는 뭐 팬데믹이었으니까 따라서 빠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쭉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근데 너무 가파르네요 정말. 이게 이제 뭐 돈으로 쓰여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커런시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이렇게 뭐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돈으로 익스체인지가 되는지 좀 아직도 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 기사도 링크해 드릴게요. 제목은 Bank Stocks Rally is not over 뭐 이렇게 뽑았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뱅크주 그 영상 만들 때 리저널 뱅크 ETF 만들어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뱅크주들은 이제 경기 그 사이클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에서는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쭉 올라가는데 같이 이 기사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도 한 30% 50% 업사이드가 있다.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계속 이자율이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뭐 제로로 하겠다, 제로에 가까운 뭐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페드의 입장인데 아무리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워도 시장금리는 계속 조금씩 이게 쭉 올라가는 거고 기준금리도 2023년까지 이렇게 홀드할 수 있을지는 많이들 의심을 하고 있죠. 뭐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자율이 올라가면 뱅크주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30% 50%이 업사이드를 보시면 성장주들은 불마켓에서 아주 금방 올라가는 그런 퍼센티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재밌는 주식은 아닌데 만약에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밸류주를 포트폴리오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 관심 있으시면 조금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뭐 사실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쉐어해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종목들 주가 흐름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우버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헤비했다고 나오고요. 계속 볼륨이 많죠. 사는 볼륨이 많은 것 같고 오늘도 한 2.2% 올랐고 여기도 뭐 먼데이에 마치 부킹이 하이스트 레벨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딩 하이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냥 예쁘게 어저께도 예쁘게 오늘도 예쁘게 쭉 올라갔습니다. 계속 이렇게 예쁘게 잠깐 쉬었다가 또 예쁘게 이런 그래프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ACTC 프로테라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빌로우 에버리지라고 나오고요. 오늘 볼륨 59만, 11지 평균 67만 이 정도 볼륨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조금 올랐고 이렇게 쭉 빠지다가 지금 아침에는 뭐 조금 빠졌었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거의 그냥 평탄하게 조금 올라간 그런 하루 아니었나. 특별한 뭐 볼륨은 없었고요. ACTC 같은 경우에 오늘 이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하고 코어퍼레이티브 퍼체싱 컨트랙트 했는데 협력 계약 뭐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트랜짓 에이전시라든지 아니면 유니버시티즈 뭐 커머셜 커스터머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살 때는 프로테라한테 뭐 산다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뭐 그런 협력 계약을 맺은 것 같고요. 뭘 판매를 했다 뭐 샀다 뭐 그런 계약이 아니고 그냥 협력 계약 그런 거를 그냥 맺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일렉트로닉 버스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일렉트로닉 트랜짓 버스라든지 차징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앞으로는 프로테라한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사고요. 이게 뭐 오늘 주가에 큰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코어퍼레이티브 퍼체싱 컨트랙이니까. 다음은 페이세이프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17주 평균 한 7.4밀리언
오늘 볼륨은 한 4.8밀리언 정도 됐고, 오늘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한 1.13% 올랐고, 오늘도 아침에 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았네요. 생각보다 이게 조금 이렇게 그냥 이따가 끝날 때 좀 오르면서 끝났는데 끝날 때 좀 빠지면서 올랐다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올라갔고,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아멜 보겠습니다. 아멜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오늘 한 1.79% 빠졌고, 오늘 아침에는 좀 파셨네요. 파는 볼륨이 좀 많았고 쭉 빠졌다가 오후에는 조금 사는 볼륨이 많았고 다시 쭉 올라가면서 한 17불 2분에 딱 끝냈고, 오늘 아멜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MP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오늘 11주 평균이 한 4.6밀리언인데 오늘 볼륨 한 4.5밀리언 조금 안 되게, 그리고 오늘 한 2.56% 빠졌고, 얘도 한 35불 밑으로 다시 빠졌네요.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프라이스 액션은 거의 아메라고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아침에 쭉 빠졌다가 얘는 살짝 반등했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35불은 회복을 못했고 이 정도에서 오늘 마쳤네요. 다음은 벌진 갤럭틱 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헤비했다고 나오고, 헤비했는데 조금 올라갔는데 헤비했고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많이 왔다 갔다 했네요. 조금 올라갔다가 또 팔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냥 볼륨이 많았네요. 하루 종일.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그냥 요 정도에서 지금 많이 갈등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얘네는 공매율이 높은 걸로 유명하니까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뭐 5월달까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니까 어닝 발표도 5월달에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닝 발표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 비행을 성공해야 되지 않나, 테스트 비행을.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 주가를,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